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왔습니다. 이번에 한번 여기 있다가 일로 와봤어요. 네, 이거 표 보여주려고. 네, 이게 우리가 많이 보던 표죠? 네, 무신정권 시절인데요. 오늘 뭐 할 거냐면, 무신정권 시절에 몽골과의 강화가 있어요. 무신정권이 끝난 다음에 원간 습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 교과서에는 무신정권, 뭐 최충원, 최후, 최씨 무신정권 나오잖아요. 그리고 원간 습기 나오는데 그 사이에 삼별초의 항쟁 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어떻게 고려가 몽골이 항복했는지 이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는 안 좋은 역사니까 아픈 역사니까. 네, 항상 제가 말했잖아요. 교과서에는 우리 자랑할 것만 좋은 것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교과서를 읽다 보면 나와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짧게 한번 정리해 볼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또 잘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볼 건 오늘 여기 1258년부터 121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 전쟁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고요 살해 사건이라고 몽골의 사신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사신이 이제 소득 없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국경 근처에서 갑자기 피살돼요. 근데 이제 몽골에서는 너희가 그랬다. 이제 고려에서 사신을 소홀하게 대접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신을 죽인 것을 우리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이걸 빌미로 쳐들어옵니다. 사실 쳐들어오고 싶었는데 건스가 필요했던 거죠. 왜냐면 이때 몽골은 이제 징기스칸이 이끄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가 이제 보인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당연히 싸워봤자 상대가 안 되니까 금방 상대가 안 돼. 이제 무신들이 이때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절이에요. 무신 정권 시절에. 그러니까 최후는 바로 몽골 애들이 바다를 모르니까 말 타고 오는 걸 보니까 우리가 강화도로 잠깐 도망가 있어서 몽골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내려가는데 이제 몽골은 이제 아무리 고려 그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최후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최후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 우리가 항복한 조건이 뭐냐면 이거야. 항복이 아니지. 강화하는 조건이 뭐냐면 너희 고려 왕이 우리 몽골이 살고 있는 곳으로 와야 되고 입조. 똑같죠? 네, 거란이랑 몽골이나 비슷하네요. 네, 입조해야 되고. 근데 너희 지금 수도 강화도 있는데 안 돼. 개경으로 돌아와. 그래서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으니까 강화도 있으면 돌아와.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강화 조건을 내걸어요. 거기다 추가로 이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데 이때 고려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 안 갈 거야. 너희가 먼저 군대 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갈게. 너희가 돌아간 거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그때 돼서 사신 보내고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마치 거란이랑 싸웠을 때랑 비슷한 방법으로 대처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네, 몽골이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나 봐요. 고려는. 그래서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몽골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데 너희가 나와야 된다. 고려는 너희가 물러가면 우리가 나갈게. 계속 신랑이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한반도는 계속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불국사도 이때 불에 탔고, 그다음에 뭐 황룡사 구층탑, 네, 불국사가 아니다. 황룡사 구층목도 때 불 탔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강화도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몽골이 계속 몇 년 동안 전쟁을 한 40년 했는데요. 40년 내내 쳐들어온 건 아니고요. 뭐 잠깐 왔다 가요. 한 8번, 7번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체이가 이제 쭉 여기도 집권을 해 나갑니다. 또 몽골이 없을 때는 열심히 내 나라에 있는 세금을 배를 이용해서 걷어와요. 왜냐면 몽골이 배는 못 건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세금을 강화도로 보내면 강화도에서 또 그거 가지고 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 백성들한테 너희가 알아서 산에 들어가서 도망가든가 피하든가 너희 살 길은 너희 알아서 찾아라.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맞나요? 네,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이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얼마나 그 무신 정권 그리고 지배층들을 믿지 못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인성의 김윤우가 또 적장을 죽이기도 이런 공로 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이가 마지막 집권을 하는데 이제 최이는 이제 또 약간 정치를 역시 마찬가지로 폭정을 많이 일삼았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몇몇 신하들만 데리고
자기가 신하들도 아니고 자기 신복들, 최희가 가장 아끼는 몇 명 부하들을 데리고 정신에 나가는데 그 부하들 사이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김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김준이 처음에는 최희가 아꼈던 부하였는데 점점 자신을 멀리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김준이 안 되겠다. 왜 자꾸 날 멀리하지? 내가 잘했는데 뭐 이렇게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런 틈을 왕이, 이때 왕이 고종일 거예요. 네, 고종이 딱 치고 들어가서 김준을 살살 꼬십니다. 그래서 김준이 고종에게 이제 그렇게 최희를 맹맹해달라는 부탁도 받았고, 최희가 지금 나에게 잘해준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김준이 자기 몇 명 친구들을 데리고 최희를 제거하게 되고요. 최씨 무신 정권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사실 김준도 최충원의 노비의 아들이었어요. 처음 출신 노비였던 거예요. 그런데 노비였다가 이렇게 전쟁을 잘하고 이제 잘 도와주니까 이제 장군의 직위까지 얻어서 간 거죠. 그래서 김준이 어쨌든 그래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대했던 세력, 최희랑 짝짝꿍해서 자신을 멀리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들 다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종은 이제 여기 너무 힘들다, 강화도 생활. 돌아가서 이제 왕인데 지금 왕답게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나도 좀 왕답게 살아보고 싶다. 그러려면 이제 몽골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우리가 몽골에게 이제 그만 항복하고 몽골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또 나도 왕답게 좀 살고 우리 나라도 좀 안정시키고 그렇게 좀 해야겠다 해서 이제 고종이 강화를 하기 위해서 태자를,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강화를 맺게 돼요. 사실 맺게 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몽골이 요구했던 개경 환도는 하지 않아요. 계속 막았거든요. 사실 그 무신 정권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돌아가면 안 된다. 돌아가면 우리 권력 다 잃는다. 그래서 무신 정권들이 막았고, 그 이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왕, 돌아가기 싫은 무신, 약간 이제 다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왜 너 여기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와? 무신들이 막고 있다고? 그러면 그 무신 데려와. 누가 감히 몽골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야. 그래서 김준에게 돌아오라고. 너 한번 궁궐 와봐라. 몽골로 와봐라. 했는데 김준 당연히 거절하죠. 안 가. 내가 왜 가? 나 여기 있을 거야. 안 가요. 그러면서 이제 원종과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원종이 김준을 이용해서 최의를 제거했는데 이제는 또 김준과 원종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원종은 계속 이제 강화를 하고 싶은데 김준이 계속 반대를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김준의 또 신복이었던 이면도 노비 출신이에요. 네, 노비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노비 출신인데 이면이 또 원종과 김준의 사이가 벌어진 것을 이용해서 내가 권력을 잡아야겠다. 그 김준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곧 이 고종이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몽골에 한번 갔다 온 태자 있죠. 그 태자가 이제 왕이 됩니다. 원종이 됩니다. 그래서 원종은 계속 이제 몽골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몽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몽골이 그렇게 잘하면 고려가 자신의 왕권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몽종은 몽골과 강화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싶어하고, 김준은 또 그렇게 하기 싫어하니까 갈등이 생긴 거죠. 그때 이제 김준의 신복이었던 이면이라는 사람이 그 사이를 또 캐치한 거예요. 원종과 김준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내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왕에게 한번 잘 보여서 권력을 한번 잡아봐야겠다. 김준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면도 그렇게 똑같이 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장악한 뒤에 당연히 원종은 이면이 시킨 대로 했으니까 내 말을 듣고 이제 같이 개경으로 돌아가고 하겠지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할 줄 알았더니 이번엔 이면이 이제 원종의 모비를 했는데 원종이 권력을 잡으니까 반대로 원종을 패하고 대신 다른 왕을 자기가 잘 구슬릴 수 있는 왕을 한 명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누가 몽골에 잃은 거예요. 그랬더니 몽골에서 원나라죠. 이제 원나라가 이면이라는 사람이 왕을 패했다고, 원종이라는 왕은 지금 몽골에게 되게 굉장히 잘해주고 협조적인 왕이었잖아요. 그 원종을 패했으니 가만히 있겠어요? 원나라에서 이거 아니야. 너 신하가 이렇게 왕을 마음대로 패하면 안 되지. 이제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면이 또 마음이 약했나 봐요.
네, 어떻게 김준을 제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다시 이제 원종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종이 왕이 된 뒤에 돌아가게 되고 원으로 다시 또 원나라로 가서 또 이제 얘기를 하러 갔나 봐요. 이제 때가 돼서 갔고 그래서 원나라에서 사종을 2차 저차 원종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어봤더니 사실 이것도 원종이 원나라 갈 때 이면이 막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원종이 가서 다 얘기하면 자신이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 자신의 잘못들이 다 밝혀지니까. 그래서 절대 가지 말라고 막았는데 원종은 갔고요. 그래서 원종이 이제 원나라 가서 다시 시시콜콜이 또 얘기했나 봐요. 이렇게 저차해서 내가 지금 개경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고 이면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면을 맹매해달라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면이 원나라에서 이제 이면의 입조를 요청 들어와봐라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근데 이제 이면이 그때부터 병을 얻어요. 마음의 병을. 가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근데 원나라가 워낙 힘이 세니까 그때부터 이면이 병을 얻어요. 원나라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엔 마음고생하다가 저 세상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잠깐 권력을 잡았는데 잠깐 권력을 아들이 잡았는데 이제 원나라에서 이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무신 정권이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종은 원나라에 가서 이제 개경환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개경환도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임유무가 그걸 막아야 되죠. 임유무는 개경으로 돌아가는 순간 자신의 권력이 끝이 나니까. 그래서 김준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이제 무신들은 계속 이제 몽골의 강화를 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했던 모든 잘못들이 다 이제 밝혀지게 되니까. 그리고 왕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임유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삼별초, 그 삼별초는 그쵸, 최후부터 시작해서 사병 집단이에요. 왕의 말을 듣기보다는 이 무신들의 권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삼별초였어요. 삼별초가 이제 개경환도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몽골군이 또 도와줍니다. 그래서 원종이 결국엔 개경으로 돌아오게 됐고 임유무는 왕이 그 사이에 임유무를 제거하라는 밀서를 보내서 그 밀서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임유무는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무신들의 권력이 끝나게 된 거죠. 임유무에서. 그리고 이제 개경환도를 했고 이제 이때부터 원간섭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종은 자기 태자를 이제 자기 아들을 원나라로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원나라로 보냈던 아들이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이제 부마국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경환도를 끝까지 반대하고 저항했던 세력이 있잖아요. 지금 임유무는 죽었지만 그 삼별초는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이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 삼별초의 항쟁이거든요. 이름 삼별초 항쟁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몽골이 끝까지 저항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별초는 사실은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이었어요. 고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면 고려는 이제 원나라에게 항복을 했고 원나라를 강화를 맺었고 그러니까 이제 삼별초에게도 너희도 이제 왕의 말을 듣는 신하가 되어라, 군인이 되어라 하면서 이제 원종이 삼별초를 해산하고 새롭게 조직을 하려고 해요. 그동안 다 무신들의 말만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충성도를 확인한 거죠. 원종에게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근데 상의 없이 이제 원종이 좀 일방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어쨌든 삼별초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낙동강 오리알 약간 내 아재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래서 약간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삼별초가 원나라에 반발합니다. 원종이 반발했고 진도로 내려가서 새로운 왕족을 왕으로 추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진도, 전라도, 남부와 제주도까지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원종이 이끄는 군대 그리고 몽골군이 이끄는 군대 여몽연합군이라고 하죠. 그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삼별초가 이제 진압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여몽연합군이 원래는 일본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근데 일본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삼별초가 이렇게 항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군대를 삼별초를 진압하는 데 사용한 게 3년을 꽤 오랜 시간, 3년이면 꽤 오랜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친 거죠. 인생은 타이밍인데. 일본이 그래서 삼별초에서 일본으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또 했나 봐요. 그런 문서들이 발견이 된대요.
그러니까 삼별초를 통해서 일본은 몽골의 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도 나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몽골의 침략을 또 가미가제라 그래서 신풍이 신의 바람이 불어서 몽골의 육지 상륙을 저지했고 뭐 이런 과정도 일본이 몽골의 침략을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참 희한한 삼별초의 항쟁이 일본에게까지 도움을 줬던 이런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삼별초의 항쟁까지 해서 이 몽골과의 강화 과정, 우리가 그 강화도에서 개경을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있다가 교과서를 읽을 때 그래서 이런 교과서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역사는 시험 볼 때 남기긴 하지만 그쵸, 외워야 되긴 해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역사는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과목이에요. 시간의 흐름으로 사람들의 그런 인과관계, 사건들의 인과관계,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나라가 여기서 왜 이 나라와 손을 잡았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얽혀 있거든요. 조금만 여러분들 실마리를 조금씩 풀고 나가면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역사예요. 여러분 좀 재밌게 역사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역사 이해하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